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과거 영상 중에서 인기 있었던 영상을 2022년도에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표님의 세금을 확 줄여주는 급여 배당 활용법.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임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주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가는 부분인 거고요. 주주의 자격으로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표님들을 보면은 내가 임원이기도 하고 주주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급여로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배당을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배당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사업이 아무리 잘 돼서도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매입을 해와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이 이제 없어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돈은 없는데 이익은 30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30억에 해당하는 게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 배당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일단은 종합과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급여하고 배당에게 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건보료가 또 증가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건보료가 몇 %입니까? 8%예요. 아주 살인적인 부분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급여는 어떻게든 가져갔는데 배당을 가져가려고 봤더니 내 급여 플러스 배당을 합산하다 보니 배당을 많이 못 가져간다는 대표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임원 보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막상 가져가려고 하니까 많이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월급 1,000만 원 가져갈 때 세금에다가 4대 보험까지 합산을 하면은 200만 원 넘게 뗍니다. 결국에는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600만 원 정도 가져갔더니 100만 원 밑으로 떼가고 세후로 500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보시죠. 1,000만 원을 월급인 사람하고 600만 원이 월급인 사람하고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400만 원이 차이 나야 정상인 건데 세후로 따져봤더니 한 200 얼마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1,000만 원 가져가는 게 바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연봉을 물어보면은 월급 나 5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주 똑똑하신 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임원이자 주주인 대표님의 급여가 회사의 매출의 이익 수준에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된 경우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대표가 세금을 다 내고 가져가는 건데 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까요? 법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급여도 가져갈 수 있고 배당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서 나는 급여로 1억을 가져가고 배당으로 1억을 가져가면 급여 2억 가져가고 배당 0원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소득세는 똑같은데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아요. 근데 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니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케이스가 많고 배당은 단 한 번도 안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배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국에는 막대한 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법인세 효과도 없는 배당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접을 게 아니라면은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 당장 배당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건보료 아까 8%라고 얘기했잖아요. 20년 후에 10년 후에 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율이 현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배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월급여가 500만 원인 대표신데 급여 인상과 배당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월급여가 500만 원이면 연봉 6천입니다. 배당 1억 가져가는 케이스가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연봉이 1억 2천인데 배당 1억 가져가는 케이스, 3번 케이스는 연봉이 1억 2천인데 배당 안 가져가는 케이스, 4번 케이스는 연봉이 2억 4천인데 배당 1억 가져가는 케이스. 이 부분을 가지고 세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1에 대해서는 배당을 1억 가져가는 부분 총급액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전소득은 1억 6천입니다. 세부담은 2,800만 원, 세후소득은 1억 3천, 부담세율은 17.57에 해당을 합니다. 케이스 2 같은 케이스에서는 1억 배당 총급여 1억 2천이니까 부담세율은 23.49에 해당을 합니다.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세후소득이 1억 6천이고 케이스 1은 세후소득이 1억 3천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부담세율은 상당히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이스 3 케이스에서는 배당은 없고요. 총급여가 1억 2천에 해당하고 세후소득이 9,700만 원, 부담세율은 18.92%. 그럼 케이스 1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케이스 1이 케이스 3보다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 4 같은 케이스에서는 배당 1억, 총급여 2억 4천, 합치면 세후소득이 2억 4천에 해당합니다. 케이스 1 같은 케이스는 세부담이 2,200만 원이 증가했지만 건보료 690만 원 증가해서 총 합계는 2,9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케이스 2 같은 케이스는 4,300만 원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떨어뜨리는 급여에 대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790만 원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네.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부분인 거죠. 케이스 3이 일단은 이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케이스 1, 2, 3, 4 외에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이스 365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쪼개면은 엄청난 차이로 쪼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모두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가족이 근무는 할 수 없으나 배당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에 따라서 케이스는 365가지 곱하기 4 하면은 한 16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600가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고 대표님한테 가장 맞는 게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저명한 사람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을 듣고 대충 구조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문의를 개별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 감소와 법인세 절감과 소득세 건보료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배당과 급여 활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급여와 배당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